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도구를 사용하면 편리해 중에서 도르래와 빗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도르래는 바퀴에 줄을 걸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르래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고정 도르래고요. 도르래가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움직 도르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일에 대한 가상실험을 해볼게요. 1번, 추를 실에 매달아 용수철 저울에 건 후에 용수철 저울을 천천히 당겨서 추를 20cm 높이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추를 20cm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인지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고 이때 한 일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추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6N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그때 한 일의 양은 들어 올리는 힘 6N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가 20cm니까 0.2m가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의 양은 1.2줄로 계산되어져요. 2번, 도르래를 고정시킨 다음에 고정 도르래가 되겠죠. 용수철 저울을 천천히 당겨 추를 20cm 높이로 들어 올려요. 추를 20cm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인지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고 이때 한 일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요. 당긴 힘의 크기는 6N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 6N 곱하기 그다음에 당긴 길이가 20cm니까 0.2m겠죠. 그래서 일의 양은 1.2줄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3번, 도르래가 움직이도록 장치한 다음에 움직 도르래가 되겠죠. 용수철 저울을 천천히 당겨 추를 20cm 높이로 들어 올려요. 추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 몇 뉴턴인지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해요. 3N으로 측정이 되었어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때 잡아당긴 줄의 길이는 몇 cm인지 측정을 해요. 자, 추가 올라간 높이는 20cm인데 잡아당긴 줄의 길이는 40cm예요. 그러면 한 일의 양은 당긴 힘 3N 곱하기 이게 잡아당긴 이동거리가 40cm니까 0.4m 해서 1.2줄로 계산되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실험에서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힘의 크기 6N은 물체의 무게랑 같죠.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는 6N이고 그리고 물체를 20cm를 들어 올린 실험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은 고정 도르래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이 힘의 크기 6N은 물체의 무게 6N하고 같은 값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동시킨 거리 20cm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 20cm랑 같은 값이에요. 자, 세 번째 실험. 움직 도르래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실험을 했을 때 필요한 힘의 크기 3N은 물체의 무게 6N의 절반, 2분의 1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동시킨 거리 40cm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 20cm의 2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당기는 힘 F는 물체의 무게 W와 같았죠. 다시 얘기하면
힘에는 이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왜 당기는 힘과 물체의 무게가 같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 물체와 연결된 이 줄로 당기고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랑 물체의 무게가 같은 값으로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줄을 당긴 길이를 보면요. 줄을 당긴 길이는 S인데요. 줄을 당긴 길이가 물체가 올라간 높이 H랑 같은 값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동거리에도 이득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고정도래를 사용해서 일을 할 때 힘이나 이동거리에 이득이 없어요. 근데 왜 고정도래를 사용해서 일을 하냐 하면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점은 고정도래를 사용하면 실제 이제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에는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데, 고정도래를 사용하면 임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이렇게 어떤 방향이든 잡아당겨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고정도래는 이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들어 올리면 위로만 힘을 줄 수 있는데, 고정도래를 사용하면 이렇게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레박을 가지고 고정도래의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물물을 깃는 데 쓰는 두레박은 고정도르래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고정도르래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힘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위로 당기는 것보다 아래로 당기는 편이 인체 구조상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움직도래를 생각해 볼게요. 움직도래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 F는 물체의 무게의 절반이었죠. 그래서 F는 2분의 1 W가 되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도르래가 고정된 이 벽과 사람이 물체의 무게를 반씩 나눠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을 당긴 거리 S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 H의 2배가 됐었죠. S는 2H가 돼요. 그래서 움직도래를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되고요. 대신에 이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 줄이 물체뿐 아니라 도르래도 들어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줄에는 물체의 무게 더하기 도르래의 무게만큼이 걸리고 그만큼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 물체에 비해서 도르래의 무게가 매우 작아서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도르래의 이점이 뭐냐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르래를 사용할 때 사람이 한 일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도르래의 경우에는 힘 F 곱하기 당긴 거리 S가 되고요. 근데 F가 물체의 무게 W와 같았죠. 그리고 S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 H랑 같았죠. 그래서 FS랑 WH가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움직도르래의 경우에 사람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요. 사람이 준 힘 F 곱하기 당긴 거리 S인데, 이때 F는 2분의 1 W와 같고 S는 2H랑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2가 소거되니까 결국 FS가 WH랑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도 계산을 해보면요. 일의 양은
당긴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인데 이때 당긴 힘 F랑 물체의 무게 W가 같고요. 이동거리 S와 물체가 올라간 높이 H가 같아요. 그래서 일의 양은 Fs이고 이것은 WH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도르래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WH인데 이것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 WH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한 일의 양은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도르래를 사용하나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나 한 일의 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은 이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도르래는 엘리베이터, 기중기, 국기계양계 등에서 이용되어지는데 엘리베이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엘리베이터의 승강차에 사람들이 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정 도르래가 되는데 고정 도르래가 모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균형추가 있어서 승강차와 균형추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 고정 도르래인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승강차가 올라가고 대신 균형추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승강차가 내려가면서 균형추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승강차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런 고정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맨 꼭대기 고정도르래에 줄이 걸려있고 그 줄 한쪽엔 이게 승강차가 고정 도르래고 다른 쪽엔 모터처럼 최대 정원의 돌아가고요. 50% 무게에 해당하는 이게 추가 균형추예요. 달려있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도 두레박을 생각하면 쉽다. 두레박 대신 사람들이 타는 승강차, 카가 있고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대신 무거운 균형추가 있다. 위쪽에 권상기가 로프를 당겨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고층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막중한 임무에 비해서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 사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주인공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거 균형추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줄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기중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중기는 도르래를 두 종류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고정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움직 도르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도르래를 다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자, 공사장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데 쓰이는 기중기입니다. 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고정 것인데요. 도르래고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움직 큰 도르래요. 제목들을 옮기거나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르래를 이용하면 아무리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어 올리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기계양대를 알아볼게요. 국기계양대 끝에 보면 고정 도르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매일 계양대에 펄럭이는 국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를 계양대에 다는 것도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이때도 도르래를 사용해서 줄을 잡아당기면 쉽게 국기를 개양대 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쵸? 고정도로에 연결된 줄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국기는 위쪽으로 끌어올려지게 되겠죠. 자, 이제 빗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화물차에 이삿짐을 실을 때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빗면을 사용해서 밀어 올리면 짐을 더 작은 힘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빗면을 사용한 일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 무게가 1.7N이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10cm 높이까지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그럼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무게와 같은 1.7N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이가 10cm인 나무 도막에 빗면을 세워 경사각이 30도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경사면 위에 축을 놓고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빗면의 가장 높은 곳까지 용수철 저울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저울의 눈금이 0.8N을 가리키고 있으며 빗면의 길이는 20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빗면 위에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훨씬 적은 힘이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정리해 볼게요. 직접 물체를 들 때랑 빗면을 사용해서 일을 했을 때 이제 힘과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일의 양이 나와 있는데요. 자, 물체를 직접 들 때의 힘 1.7N은 물체의 무게랑 같은 거죠. 자, 빗면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직접 들어 올릴 때에 보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리는 길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빗면을 사용할 때의 일을 정리해 보면요. 힘은 더 작게 들었으니까 힘에는 이득을 받고요. 대신 이동거리가 길어지니까 이동거리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빗면을 사용해서 들어올리는 일의 양을 계산을 해 볼게요. 빗면을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되는데,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이 들어올리는 힘이랑 무게랑 같으니까 W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H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면 앞에 나오죠. 일의 양을 직접 들 때랑 빗면을 사용할 때랑 일의 양을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해봤을 때 일의 양에 거의 차이가 없이 측정이 되죠. 이건 실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실험적인 오차고요. 일의 양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빗면을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랑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같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빗면을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일의 양 F 곱하기 S랑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일의 양 W 곱하기 H는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빗면을 사용할 때에도 일의 양은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랑 같으니까 일에 있어서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빗면의 경사각을 다르게 해서 실험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는 빗면의 경사각이 90도고요. 나는 빗면의 경사각이 40도, 다는 빗면의 경사각이 30도예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사람이 드는 힘은 가가 300N이고 나가 200N이고 다가 150N이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경사각이 작을수록 힘이 작게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빗면을 사용할 때 경사각을 작게 할수록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의 경우에는 1m를 이동시키고 나는 1.5m를 이동시켰고 다는 2m를 이동시켰죠. 이동거리는 가보다 나가 길고 나보다 다가 길죠. 그러니까 빗면의 경사각이 작을수록 힘이 작게 드는 대신에 이동거리는 더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의 양을 계산해 볼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힘 300N 곱하기 이동거리 1m니까 300J이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힘 200N 곱하기 이동거리 1.5m니까 역시 300J이고요. 다의 일의 양은 힘 150N 곱하기 이동거리 2m 해서 일의 양이 300J이 되죠. 결국 빗면의 경사 이 각도하고 상관없이 일의 양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빗면은 산길을 올라가는 이 구불구불한 도로나 나사못 등등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산길을 볼게요. 산길은 산 정상을 향해서 똑바로 나 있으면 이동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구불구불구불하게 해서 이동거리를 길게 만들었을까요? 여기도 보면 산길을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볼 수가 있죠. 차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빗면에 얘는 지금 빗면의 경사각이 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하면 이 빗면의 경사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빗면의 경사각이 작을수록 올라가는데 힘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거는 불편하겠지만 작은 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산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사못을 보도록 할게요. 이외에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사도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냥 똑바로 못을 넣었을 땐 쉽게 들어가지 않다가 나사로 빙글빙글 돌려주면 손으로도 나무를 뚫을 수 있을 만큼 쉽게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못은 직선으로 이동하게 되죠. 하지만 나사못은 이 빗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못에 비해서 나사못은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대신에 힘이 더 작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못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뢰도 봤고 도르래 빗면을 오늘 봤는데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작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대신에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리는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은 작아졌지만 이동거리는 길어졌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그쵸? 어떻게 돼요? 일의 양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한 일의 양은 같아요. 이것을 일의 원리라고 해요. 자, 네 번째는 이때까지 배웠던 지뢰, 그 다음에 도르래 빗면의 예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